밤새 안녕하셨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어제 주목 이 기업에서 룰루랄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뭐 시장 보고 뭐 이랬는데 약간 요즘 증시가 좀 민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그냥 급락을 하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또 인식이 나오면 어떤 뚜렷한 재료가 없어도 뭐 급등을 하기도 하고 테슬라가 뭐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또 했잖아요.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요즘 시장이 이제 약간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종목별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 앞에 보합권을 붙일까 말까 했는데 애매해가지고 그냥 혼조세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 0.34% 내렸고요. S&P 500은 0.08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나 S&P 500은 뭐 약보합이죠. 근데 나스닥 지수가 보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보합권이란 말에 제가 뺀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0.6%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자, 이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왜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다른 지수들과 달리 간밤에 좀 좋았을까 봤더니 일단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인플레 완화 기대감,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확산됐고 월요일 장만으로 보면 어떤 경제 지표도 뭐가 없었고요.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에 그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그 이슈가 연장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완화 기대, 긴축 완화 기대라고 한다면 기술주들이 그에 따른 호재,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5.9% 올랐고요. 반도체 기업인 AMD가 5.1, 엔비디아도 5.2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1.5%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 반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그 여건들 수요 둔화되고 있고 가격이 인하하고 있고 이런 것들 고려하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왜 올랐지?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100달러 선은 그래도 너무 내렸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으면서 계속 좀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인플레 완화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술주들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플레가 완화가 정말 되고는 있는 거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12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1년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되는데요. 5%로 나왔습니다. 이게 11월을 조사했을 때는 5.2%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0.2%포인트 좀 더 낮게, 기대 인플레가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 기대 인플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업이든 소비자들이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떤 지출이라던가 이런 다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를 매우 중요시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진짜 인플레는 완화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5%라는 게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였다라는 점에서 완화 기대감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 시장에서는 인플레 완화되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 연준 인사들은 뭐 본인들이 어떤 정책 효과를 위해서 뭐 작정을 한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매파 발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몇 달 동안 인플레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인플레 예측을 우리는 오히려 높였어. 왜?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인플레는 여전히 좀 경직성이 있어. 아직까지 이렇게 뭐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 예측치를 높여놨고 올해 그러면서 기준금리도 5% 이상으로 좀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초까지 우리들이 얘기하는 인플레 목표치
2% 도달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는 또 장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럼 이번에 2월 1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이야, 25bp 인상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 뭐 이런 유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지금 우리의 옵션은 뭐 그 두 가지야. 25bp냐 50bp냐 그 두 가지인데 결국은 남은 이 기간 동안 약 20여일의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결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예상하기 힘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월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이슈 오늘 한 두 가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중국 관련주가 시장을 이기기 시작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 뭐 중국 기업들 ADR로 상장된 기업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건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좀 있는,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이런 기업들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이는 또 결국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미국 기업들 S&P 500 기업의 이익 증가 동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니까 4분기 초 이후에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비교해 8%의 초과 수익을 달성했더라. 시장을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또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중국이 최근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단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는 있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 정상화, 성장 동력 강화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줬는데요. 저도 뭐 다 정리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애플, 그렇죠?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인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 리조트 얘들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 기업인 앨범알 그리고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우리 뭐 여자분들 코치 브랜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럭셔리 패션 상품 지주사 거기가 이제 테피스트리인데 이쪽도 뭐 중국 매출 비중 높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요들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 종목군으로 뭐 좀 리스트를 좀 저희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좀 참고할 겸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고도일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사실 제가 오늘 넣을까 뺄까 고민 좀 하다가 좀 넣었습니다. 뭐 올해 작년에 증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데 또 이 분의 또 전망치를 빼놓기는 약간 걱정이 됐던 게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가 올해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아서 일단 가지고는 왔습니다. 이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증시 약세를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더욱더 또 우리들에게 또 많이 알려진 뭐 그런 전문가인데 뭐라고 했냐면 뭐 경기 침체가 뭐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일단 경기 침체는 올 것인데 이 충격으로 매도 압박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커질 수 있다. 뭐 2001년과 2008년 사례를 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예측치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 예측치라는 것은 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예측치 그리고 증시에 대한 예측치 다 포함을 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월가의 예상치는 S&P 500이 한 상반기 때 3,500에서 3,600 정도를 어느 정도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윌슨이 봤을 때는 바닥이 3,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한 건데요.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렴하지 않다.
증시가 작년에 뭐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들의 수익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지금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벤트, 사건들이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충격과 사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기업들의 수익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매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묻고 싶잖아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운영을 잘하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에 따라서 상반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떤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냐라는 걸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코멘트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오늘 담아온 건데, 뭐 설비 투자라던가 어떤 물량을 막 확보해서 재고를 막 늘린다는 어떤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기업,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올해 증시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멘트 저희가 좀 참고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이제 뭐 변동성 좀 커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 자체는 뭐 그냥 쏘쏘긴 한데 이제 좀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좀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화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토론회에 참석해서 뭐 주제 발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뭐 지표들이 나와서 목요일 날 하이라이트 CPI 나오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워밍업 장세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부터 또 제가 바짝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도 저희들의 감정까지도 이제 시장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좋아요와 또 알림 설정과 네 그런 것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장 더 좋기를 또 저희 기대를 하면서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